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 신문들 차례로 먼저 볼 텐데요.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서울대 신입생도 의대 가자, 올해 418명이 휴학을 했다라고 쓰여 있죠. 이 신입생 휴학생이 418명에 달한 건 2019년과 비교해서는 2.5배 늘어난 수준이고요.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른바 문과 침공으로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했던 이과생들의 이탈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범대학에서의 자퇴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준비한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4대 과기원 이탈자 작년에 43% 급증했다. 역시나 의대와 약대를 가려고 재수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과학기술원에서조차 의대와 약대 진학을 위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반도체, 나노 등의 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고급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역시나 의대 진학을 위해서 자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작년에 전국 37곳 약대에서 206명이 중도 탈락한 것 또한 의대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서울신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초과학 전공의 대학원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반복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들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에 실린 학자금 대출 관련 기사 준비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의 수 2021년까지는 감소세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다시 증가로 전환됐는데, 특히나 생활비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걸 보면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 기준 연간 2,394만 원을 넘게 벌면 대출 원리금을 갚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의무 상환 미개시자가 작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자면 23.6%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 상환을 시작했다가 소득이 줄어서 상환을 중단한 청년도 꾸준히 10만 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기사에서는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적어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프랑스가 빈대를 잡으려고 탐지견까지 투입했다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에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잇따라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SNS에도 기차나 공항 안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좌석 덮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아예 서서 가는 걸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당국은 기차와 지하철에 탐지견까지 투입해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여름에 파리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프랑스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외신에서는 무역이나 관광, 또 이민 등의 세계화가 빈대 확산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고, 프랑스 곤충학자는 여름철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짐을 통해서 빈대가 옮겨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점차 강화된 점과 포식자였던 바퀴벌레 개체 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프랑스가 이 빈대 문제를 잘 잡고 올림픽을 문제없이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2030 월드컵 개최지 발표 소식입니다. 피파는 2030 월드컵을 주 개최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를 포함해서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까지 세계 대륙 6개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것처럼 2002 한일 월드컵을 포함해서 공동 개최를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꽤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피파는 월드컵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이고, 참가국 수가 48개로 늘면서 경기장도 최소 12개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가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걸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도 잠깐 나온 것처럼 이번 공동 개최 소식에 가장 표정이 밝은 건 다름 아닌 사우디인데요. 작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기 때문에 인접한 사우디가 기존의 관행대로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순번이 꽤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30 월드컵 때 세계 대륙이 함께 공동 개최를 한다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 스타급 선수들을 자국 리그로 영입하고 있는 사우디, 월드컵 유치 또한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 사우디 외에 개최 도전 의사를 밝힌 나라가 없고요. 자금력에서도 앞설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월드컵 외에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전에도 나설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독재나 인권 침해를 희석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는 스포츠 워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